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눈앞에서 증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최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해 살펴보고 이것이 금과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트럼프 1.0 정권에서는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 정책에 집중했다면 트럼프 2.0에서는 그 대상이 EU와 캐나다 같은 전통적 동맹국으로까지 확대됐어요. 미국은 EU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25%에 더해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각각 10%,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EU는 미국산 농산물과 주요 수출품에 대해 20%의 보복 관세, 중국은 미국산 항공기, 반도체, 농산물에 대해 최대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각각 미국산 제품에 대해 15%, 2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에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중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쟁자들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근 연설에선 미국은 더 이상 불공정 무역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관세 전쟁이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대대적인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에 자동차와 철강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었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국의 제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란 점을 놓쳐선 안 됩니다. 한편 관세 전쟁의 여파는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관세 정책 발표 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도 이러한 시장 불안정성에 함께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산 비축 정책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화되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자산의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비트코인이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인식돼 나스닥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커플링 된 것이죠. 미국 주식시장은 달러의 유동성, M2로 만들어진 시장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나스닥의 상승은 곧 유동성의 증가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험자산으로 취급받던 비트코인이 달러의 유동성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 가격적으로 커플링되고 있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앞으로는 나스닥보다는 금 차트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관관계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중으로 특히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춘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금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 갱신하는 중인데 2024년도 약 2,000달러였던 금값이 현재 약 3,000달러로 작년 대비 50%나 급등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도피하는 패턴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죠.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 이윤
이윤 감소, 투자 불확실성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선택의 폭은 줄어듭니다. 갈수록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자산 배분 전략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안전자산들 중에서 오늘은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은 지난 2024년도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일까요? 워렌 버핏 또한 결국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란 것인데 라며 비트코인을 금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과연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눈을 돌립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인 금과 기축통화인 달러가 위험을 해칭하는 수단으로 각광받아왔는데 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수단, 안전한 자산, 중앙은행들의 비축자산 등의 역할을 하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매입하는 골드러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탈달러화 움직임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금과 달러의 상관관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손꼽히는 달러와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 금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국제 금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등 미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점을 찍었었는데 요즘도 금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지금의 금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반미 진영 국가들, 특히 중국을 필두로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히 경제 위기 상황도 아닌데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이자 가능성은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 위험 회피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 돈이 금으로 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금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 종교, 인종을 초월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금, 달러, 채권 등 다양한 안전자산의 특성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세 전쟁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금과 달러는 여전히 중요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이들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 선물에 이어 지난 3월 14일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만 14%가량 상승했어요.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 가격은 여전히 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연내 3,2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반면에 달러는 표면적으로는 강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인덱스 차트를 분석해보면 실질적인 강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차트상 100 이상이면 달러 강세, 100 이하면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데 2022년 9월에는 114를 웃돌며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103 수준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죠. 만약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로 떨어져 본격적인 약세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금은 상방을 가리키고 달러는 하방을 가리키며 전통적인 경제 위기 대비 투자 자산 간의 양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축통화인 달러 외 준 기축통화들도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4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여전히 엔화는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이후로 약 1달러 대비 110엔이었던 것이 약 150엔이 되었고 위안화는 1달러 대비 6.3위안이 약 7.2위안이 되었습니다.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러 대비 0.95 유로화가 현재는 1.08 수준으로 가격이 절하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바스켓에서 달러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차트의 하락은 달러의 약세를 나타내며 나머지 주요 통화들은 달러에 비해 더욱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 가격이 독보적으로 상승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금 그리고 달러와 준 기축 통화들의 상반된 움직임 속에서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진정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몇 년 전 우리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닌 전 세계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글로벌 가치 사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정체 불확실성 증가, 아시아 생산 환경 및 수요 변화, 신기술 도입과 생산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생산과 물류가 중단되고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진 결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무제한적 양적 완화 정책을 촉발시켜 총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과거처럼 초저금리로 돌아가긴 어려운 상황이죠.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인구 구조 등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 금리 하하는 통화 정책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금리를 지나치게 높인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장기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추가적인 미채권 발행, 보복 관세로 인한 미채권의 대량 매도는 달러 약세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이후 미중 갈등이 증폭되면서 현재의 아시아 공급망이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 아세안의 역내 생산기지 역할이 확대되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중이죠. 또한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킨 장본인으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 온라인 강의 등 생활 곳곳에 디지털 기술이 파고들며 기존 질서를 와해시키고 있어요.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는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자산군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계 각국은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자 안전자산에 눈길을 돌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채 국가 단위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걸까요? 비트코인과 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우선 둘 다 가치 저장 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죠. 금은 전통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기능해왔고 비트코인 역시 2100만 개라는 한정된 공급량과 탈중앙화라는 특성으로 인해 금과 유사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은 여타 안전자산들의 가격 변동성에 비해 현저하게 커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S&P 500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높은 반면 금과의 관계는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보단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금과 비트코인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움직임이 상이하고 투자 성격도 다릅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까지 나스닥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는 상당히 동기화돼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이라면 이 동기화는 점차 약해지고 오히려 금 차트를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관관계의 변화가 감지된다면 비트코인의 자산 성격이 투기성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신호인 것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할 것을 선언한 만큼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으로서 현물 금의 지위를 일부 계승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커플링 조짐에 대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입니다. 미국 정부가 금과 실물 연계 자산의 토큰화를 실시한다면 미국의 금 보유량과 평가액의 투명성, 감사, 효용성, 그리고 접근성이 블록체인을 통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금 보유량 재평가 이슈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 부서가 포트녹스의 금괴에 대한 감사와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통해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의 토큰화는 금이 과거에 폐쇄적으로 보관되던 것에서 벗어나 블록체인을 통해 개방적이고 신뢰 있는 거래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금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
현재가 토큰화를 시도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자산의 토큰화는 미시적으로 미국의 실물 금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자산도 토큰화를 통해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기에 토큰화는 거시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력 강화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손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지금 500년 만에 통화개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입니다. 2024년 11월 17일 기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총 공급량은 약 1742억 달러, 한화로는 255조에 달하는 금액으로 2024년 초보다 25% 이상 증가한 수치예요. 트럼프는 최근 회담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는데, 이 법안이 도입되면 달러와의 글로벌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는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현재 페트로달러 체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페트로달러 체제를 언급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안정적인 암호화폐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은 트럼프가 구상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은 꾸준한 미 국채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달러의 타국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 사회가 프로토콜 경제로 발전함과 동시에 전 세계 다양한 자산 시장에 필수적으로 흘러들어가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결국 미국 최우선주의로 다른 나라 통화들을 절대적 약세로 만들고 금융 식민지를 만들 수 있음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한국 부동산을 미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는 항상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변화를 주시하며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진정한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과 금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우선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발언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미국의 금융 패권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7만 5천 달러대에서 사상 처음 10만 달러대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도 취임 이후 상승 동력이 약화된 모습입니다. 반면 금은 비트코인과 반대로 트럼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동기화된 것처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인데, 이는 비트코인이 아직 디지털 금으로서 완전한 지위를 확립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죠.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가 없고 디지털 금과 유사한 고정된 통화 정책 덕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비트코인으로부터 오는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채의 수요 증가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페트로달러를 대체하게 된다면 통화량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과 둔화를 반복하는 경제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시장 참여가 급증하고 규제 환경이 정비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투자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은 각국의 환율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들은 금융 식민지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각각의 상품에 대한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야구 명감독이
기업들이 전략과 팀 운영 노하우로 합리적인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듯이 여러분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앞으로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금차트와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비트코인이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비트코인과 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산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의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비트코인의 역할을 주시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넷째, 정책 변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물자산 토큰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프로토콜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향후 부의 미래는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